안녕하세요, 4학년 여러분. 사회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작권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미리 캔버스 등 기타 저작권 사용이 허락된 사진들로 제작되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학습 용도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공유, 저장,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4학년 2학기 사회 1단원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두 번째 시간이고요. 사회 교과서는 10쪽에서 12쪽입니다. 모두 사회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학습 꾸러미에 있는 사회 프린트 1쪽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사회 교과서를 보고 미리 빈칸을 채워주세요. 빈칸을 이렇게 모두 채워주세요. 빈칸을 채우지 않은 친구는 잠깐 영상을 멈추고 빈칸을 되도록이면 모두 채운 후에 수업을 들어주세요. 다 되었나요? 좋아요. 잘 모르는 부분은 이따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으면 전부 다 꽉꽉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촌락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이번 시간 학습 문제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촌락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는 촌락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촌락의 종류,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촌락 탈출 퀴즈 게임을 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촌락이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 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자, 첫 번째 사진이에요. 이 첫 번째 사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주변에 산이 없죠? 아니면 산이 있어도 조금 낮아요. 산이 없거나 낮은 산이 있죠? 또 땅 군데군데 자세히 보면 주택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하천이 흐르기도 합니다. 어떤 곳은 하천이 흐르기도 하고 어떤 곳은 강이 흐르기도 해요. 논이 많고요. 벼농사를 보통 많이 짓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볼까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통영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진에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네, 가까운 곳에 섬이 있죠. 가까운 곳에 섬이 있어요. 그리고 양식장, 김이나 굴, 이런 거를 키우는 거를 양식이라고 해요. 양식장이 보이지요. 그리고 항구에는 배들이 많아요. 정박되어 있는 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들은 보통 바다 근처에 이렇게 바다 근처에 몰려 있지요. 자, 세 번째 사진입니다. 자, 여긴 산이 아까 첫 번째 사진과 비교해서 굉장히 크죠? 높은 산과 울창한 숲이 많아요. 그리고 골짜기로 계곡과 강이 발달했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논보다는 밭이 많고요. 농사지는 땅은 좁아요. 집들은 여기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아까보다는 모여있는 것보다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의 물음에 한번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자, 이 세 사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 세 사진에서 공통점은 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고요.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자연 환경,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다, 산, 강, 이런 것들을 자연 환경이라고 하죠.
자,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두 글자로 촌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촌락이라고 해요. 시골이 아니고 촌락이라고 합니다. 자,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지역을 촌락이라고 부르기로 우리 약속해요. 자, 이제 교과서의 그림을 보면서 촌락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두 교과서 10쪽을 펴주세요. 교과서 10쪽을 보면은 10쪽, 11쪽, 12쪽 이렇게 차례대로 선생님이 가져왔는데요. 이게 모두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사진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다른 촌락인데요. 10쪽을 농촌이라고 하고요. 11쪽에 있는 걸 어촌, 12쪽에 있는 거는 산지촌이라고 합니다. 자, 농촌, 어촌, 산지촌 이 세 가지가 바로 촌락의 종류예요. 자, 이처럼 촌락은 크게 자연환경과 하는 일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으로 자연환경, 하는 일을 각각 알아볼 거예요. 먼저 농촌부터 알아볼게요. 10쪽을 펴주시고요. 영상을 먼저 볼게요.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어요. 한 해 동안 기름벼를 수확하고 있어요. 비닐하우스에서 과일을 기르고 있어요. 가축을 기르고 있어요. 이처럼 농사 짓는 땅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농촌이라고 합니다. 농촌은 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 짓는 데 도움을 주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땅을 이용해서, 땅이죠, 땅. 땅을 이용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네, 농촌이라고 부릅니다. 자, 농촌의 모습처럼 논이나 밭을 이용해서 식물을 가꾸거나 동물을 기르는 일을 농업이라고 해요. 논이나 밭 이용하고요. 식물을 가꾸거나 동물을 기르는 일 다 통틀어서 농업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두 가지 기준으로 선생님이 살펴본다 했죠. 자연환경, 하는 일. 자, 먼저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농촌의 자연환경은 어떠죠? 어떻죠? 네, 일단 이게 보이죠? 이게 뭘까요? 네, 강과 하천이 있습니다. 보통 농촌 근처에는 강과 하천이 있어요. 아니면 저수지. 왜냐면은 이 논농사, 그러니까 벼농사를 지으려면은 물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농업을 하는 곳에는 농촌 근처에는 보통 강이나 하천이 있습니다. 또 자, 사람들이 여기 조그맣게 보이죠?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사를 짓는 거죠. 또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죠? 아까 나왔는데 네, 여기서 농사를 짓죠. 농사. 또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 작물을 재배합니다. 식물을 기르는 거예요. 딸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좋아하는 작물들이 재배되죠. 또 여기 뭐를 기르는 거죠? 과수원이라고 하는데 과수원에서는 사과나 배 이런 과일들을 주로 키우죠. 자, 이렇게 농촌에서 하는 일을 바로 농업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농업. 자, 그럼 그 외에도 농촌에 어떤 시설이 보이는지 여러분 보이죠? 거기 정비소 이런 거 보이죠? 자, 첫 번째 농기계 정비소. 이게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요. 여기 보이는 경운기처럼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기계들을 정비하는 곳이에요. 기계들이 고장 나거나 아니면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여기에 가서 고치는 거고요. 그리고 정미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미가 쌀미자인데요. 수확한 벼를 찧어서 쌀로 만드는 곳이에요. 벼를 바로 먹지 못하고요. 찧어서 우리 쌀로 만들어야 우리가 먹는 밥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쌀로 만드는 거 보이죠? 마지막으로 농산물 저장고, 농산물을 수확하고 그 다음에 저장해 놓는 곳이에요. 그리고 수로,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아까 얘기했죠. 물이 많이 필요해서 수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마을회관도 있고요. 자, 영상으로 농촌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촌에 대해 알아볼게요. 11쪽입니다. 드넓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있어요. 바닷속에서 김과 미역을 따고 있어요. 바다에서 김을 기르고 있어요. 어부들이 잡은 고기를 팔고 있어요. 이처럼 바다를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어촌이라고 합니다. 어촌은 주로 고기를 잡거나 기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업에 도움을 주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를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했죠? 네, 어촌이라고 불러요. 바다 근처죠, 어촌. 어촌의 모습처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기르고 김과 미역을 기르는 일 등을 어업이라고 합니다. 어업이라고 하고요. 어업을 주로 하는 곳을 어촌이라고 하죠. 자, 어촌의 자연환경과 하는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그림에서 알 수 있는 어촌의 자연환경은 어떤지 볼게요. 자, 먼저 여기 보면은 갯벌과 모래사장, 해수욕장 등이 있습니다. 또 그럼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해녀분들 보이죠? 그리고 양식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고기를 잡거나 수산물 채취, 전복이나 해삼을 따는 거 이런 걸 말해요. 채취는. 그리고 김이나 미역 등을 기르는 양식업 이런 것들을 주로 하며 살아갑니다. 또 이렇게 작게 소규모, 작은 규모의 농사를 짓기도 해요. 논농사처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소규모 농사를 주로 합니다. 이외에 어촌에 어떤 시설들이 보이나요? 횟집, 횟집 눈에 잘 띄죠? 네. 그거 말고도 부두, 배를 대어놓는 곳을 부두라고 해요. 부둣가라고 하죠. 배를 대는 곳 부두라고 하고요. 자, 요거 등대, 2개의 등대가 있죠. 등대. 그리고 요건 방파제라고 해요. 방파제. 이거 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생겼고요. 파도를 막아준다 해서 방파제예요. 방파제.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데 생선 직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다에서 잡아온 생선을 바로 파는 곳, 그게 생선 직판장입니다. 이외에도 냉동창고, 건조장, 어시장 등의 시설을 여러분들이 어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건조장인 것 같아요. 오징어를 말리고 있죠.
자, 영상으로 어촌의 모습을 더 살펴봅시다. 네, 마지막으로 산지촌입니다. 12쪽을 펴주세요. 나무를 기르고 목재를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산에서 산나물과 약초를 캐고 있어요. 버섯을 기르고 있어요. 꿀을 얻기 위해 벌을 길러요. 이처럼 산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산지촌이라고 합니다. 농촌, 어촌, 산지촌처럼 자연환경을 주로 이용하여 살아가는 지역을 촌락이라고 합니다. 산을 이용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네, 산지촌이라고 부르죠. 산지촌. 산지촌의 모습처럼 산에서 나무를 가꾸거나 베거나 산나물을 캐는 일 등을 임업이라고 합니다. 요건 좀 어렵죠? 임자가 숲을 임자를 써요. 임업이라고 해요. 산지촌에서는 주로 임업을 합니다. 임업. 자, 산지촌의 자연환경을 한번 더 자세히 볼까요? 그림에서 보면은 산이 아까 좀 낮았던 농촌에 비해서 높고요. 깊어요. 그리고 숲이 굉장히 울창합니다. 이게 산지촌이고요. 이 산지촌에서 주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 지금 보이죠? 나무를 베고 있죠. 이쪽은. 위쪽은 나무를 베고 있고요. 밑에는 산나무를 캐고 있어요. 이것을 임업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위에 여기 소들 보이죠? 목장. 소를 기르는 목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조그맣게 보이는데 양봉. 양봉이 뭐냐면 꿀을 얻는 거예요. 벌한테서 꿀을 얻는 것을 양봉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는 버섯을 키우고 있는 버섯재배,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게 산지촌입니다. 또 계단식 논이 있어요. 경사진 밭농사거나 아니면 계단식 논농사도 하기도 합니다. 자, 영상으로 역시 산지촌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볼게요.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는 평창. 해발 700고지에 끝없이 펼쳐진 저 푸른 초원. 안승준 씨 부부는 이곳에서 23년째 목장을 가꾸고 있습니다. 드넓은 목장에 말썽 피우는 녀석 하나쯤 있기 마련이죠. 왜 그런 거예요? 옆을 먹다 여기 넣어가지고 여기 풀을 먹으려다가 먹이 주는 방법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 놈만 오면 따로 오게 돼 있어. 한 놈만 오면 다 와. 주인을 향해 전속력으로 초원을 가로질러 오는 양떼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양들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수시로 어디로 숲속으로 백인이 못 찾으니까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이를 가져 올라온다고요. 목장이 높은 산 중턱에 위치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죠.
지금 현재는 여기 한 900. 추워요, 저희가. 아주 시절 그 풀도 잘 자라. 풀에 무슨 벌레도 없고 그러니까 양들이 잘 좋아하고. 23년 전 평창의 푸른 초원을 보면서 목장의 꿈을 키우기 시작해 이제는 120마리 양을 키우는 안승준 씨. 아이고 항상 말렸죠. 지금 한 15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는데 목장에만 오면 그냥 마음이 아주 확 튀는 것처럼 여기만 오면 아주 좋다고 이리고 그리고 또 연세 비해가지고 하도 걸어가지고 아주 건강은 또 이렇게 좋아요. 여기 운동을 이렇게 하니까는. 새벽 6시부터 8만 평 넘는 목장을 가꾸느라 눈코 뜰 새 없다지만 산골 생활은 늘 새롭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매일 때때로 그저 안개가 끼고 하나고 이래가지고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가는데 진짜 애국 온 것보다도 더 좋아요. 여기 꼭대기가. 매일같이 양떼를 돌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안승준 씨 부부. 산 아래에는 젖을 짤 수 있는 25마리의 유산양도 함께 기르고 있습니다. 저자로 가자. 아이고. 좀 우유 짜는 산양을 키우는 일은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입니다. 이 먹이는 뭐예요? 이제 야 젖짤 때 이거 야 먹이 주면서 젖짜는 거야. 야는 여기 정신 팔리고 난 젖짜고. 해발 700고지 평창의 청정한 자연을 벗삼아서인지 산양에게서 나오는 우유는 양도 풍부하고 늘 신선합니다. 산부들이 혹시 젖이 안 나오면 이 산양 그 초유를 많이 먹입니다. 그래서 그 애기들한테 그 성장 발육하고도 젖이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아주. 아유 맛있는 거 얼른 끓여 먹어야 되겠네. 예. 갓 짠 신선한 산양유를 다시 한번 끓이면 고소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아유 너무 맛있네. 손수 신랑이 이렇게 젖을 짜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으니 너무 맛있네. 아 맛있겠네. 백덕산 자락에 기댄 평창군 원당리. 산비탈 밭에서 김동준 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명이 상당히 부드럽네. 난 그래 말이야. 많이 센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늦게까지 그래도 연한 게 많네요. 그래 이걸 찌개 담궈도 충분하겠어요. 서늘한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산마늘은 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명이를 글쎄 제가 들은 거는 이 춘궁기 때 옛날 그 보리고개 때 먹을 게 없었는데 이걸 가지고 먹어서 그 명을 이었다 그래가지고 안에 명이라는 이야기가 붙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늘 일을 하면서 라디오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 산마늘 작업할 때는 이 소리 때문에 라디오를 안 켜고 이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15년) 전 도시 생활을 마무리하고 원당리로 이들을 들어오게 한 산골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는 이제 포장도 안 되고 굉장히 시골길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애들 키우려고 자꾸 이제 도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무슨 마음인지 애들 아빠가 이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계곡을 가는데 그때 이 새싹들이 얼마나 파릇파릇하게 파른지 제가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냥 하자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땄네. 자,
농촌, 어촌, 산지촌을 모두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이 볼 때 이 세 촌락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농촌, 어촌, 산지촌의 공통점. 촌락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힌트! 촌락에서는 일기예보를 많이 확인해야 돼요. 대답해 볼까요? 네, 자연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날씨와 계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이 세 지역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촌락의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자, 농촌에서는 넓은 들판, 강이나 하천 같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고요. 주로 벼농사, 밭농사, 과수원, 비닐하우스 등 농업을 합니다. 어촌은 바다, 갯벌, 모래사장 같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고기잡이, 수산물 채취, 양식업, 소규모 농사 등 어업을 주로 합니다. 산지촌에서는요, 높고 깊은 산, 그리고 울창한 숲을 볼 수 있고요. 산지촌에서는 목재를 얻거나 양봉업, 나물, 버섯, 약초 캐기 등 임업을 주로 합니다. 자, 이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세 곳에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계절과 날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빈칸 채울 때가 왔죠. 빈칸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도록 할게요. 하나씩. 자, 농촌, 농사를 짓는 땅을 이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곳, 이게 농촌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농촌에서는 들판이나 강, 하천 등이 보인다고 했었어요. 또 생산활동은 어떤 것을 하냐면 논과 밭에서 곡식이나 채소를 기르는 두 글자 농업을 주로 합니다. 또 과일도 재배하고요. 가축을 기르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축산업입니다. 축산업 보통 소를 기르죠. 화훼산업 조금 어려운 말인데 화훼 뭘까요? 무슨 화? 네, 꽃을 재배합니다. 꽃 화자를 쓰죠. 관광업을 하기도 해요. 농촌체험, 농활이라고 하죠. 농활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또 농촌에서는 저수지,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농촌에서는. 그래서 강이나 하천이 없으면 주변에 저수지가 있어야 돼요. 저수지, 정미소, 농산물 저장 창고, 수로, 농기계 정비소처럼 여러 가지 시설을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어촌. 어촌은 무엇을 이용할까요? 이건 자연이에요. 두 글자. 네, 바다를 이용해서 생산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환경은 바다와 갯벌, 모래사장이었고요. 이 지역에서는 물고기를 잡거나 김이나 미역을 기르는 무슨 업? 어업을 주로 하고요. 농사는 약간 좀 소규모로 지어요. 그리고 기구를 수리하는 일도 하고요. 수산물 건조입니다. 아까 오징어 건조하는 사진 보여줬죠? 건조, 말린다고 하는 거예요. 관광업, 해수욕장은 보통 관광업 많이 오죠. 또 양식장이나 부두, 배를 대는 곳이라고 했죠. 등대, 직판장, 건조장, 냉동창고, 배를 수리하는 곳 등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산지초는 무엇을 이용할까요? 한 글자. 네, 산을 이용합니다. 산을 이용해서 생산활동을 하고요. 보통은 그래서 산이 있죠. 산이 있고 숲이 울창하고요. 나무를 가꾸거나 베거나 산나무를 캐는 무슨 업? 두 글자. 임업을 주로 하고요. 버섯이나 약초를 재배하기도 하고 벌에서 무엇을 얻을까요? 이건 단 거, 되게 달달한 거. 꿀을 얻죠. 그리고 목장을 운영하기도 해요. 목장, 소를 키우죠, 보통은. 그리고 관광업, 스키장 등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이 지역에서는 또 목장과 사료 저장 창고, 삼림욕장, 버섯 재배장도 볼 수 있습니다. 삼림욕 알죠? 그 수풀이 울창한 데서 심신을 단련하는 거, 그게 삼림욕이에요. 자,
자, 밑에 부분도 빈칸 다 채워주겠습니다. 자, 촌락의 뜻은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농촌, 어촌, 산지촌처럼 뭐뭐뭐뭐를 주로 이용하여 살아가는 지역. 땡땡땡땡 네 글자. 뭘까요? 자연환경입니다. 자연환경을 주로 이용하는 곳, 이곳이 촌락이고요.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까 했죠?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생활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날씨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농촌에서는 가뭄이나 홍수 등으로 기르는 뭘 기르죠? 네, 식물을 기르죠, 식물. 그래서 농작물이라고 해요.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날씨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럼 어촌에서는 태풍이나 높은 파도가 어민이나 어선에 무엇을 위협할까요? 안전입니다. 태풍이 오면은 배가 잘 뜨지 못하죠.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날씨가 중요하고요. 산지촌에서는 폭우나 태풍 등으로 뭐가 발생하죠? 산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흙이 막 내려오는 거 뭐라고 하죠? 세 글자? 산사태입니다. 네,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지촌에서도 날씨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공통점 다시 한번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생활 모습이 달라진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긴다. 계절, 날씨. 좋습니다. 빈칸 다 채웠죠? 다 채점해 보고요. 틀렸으면 지금 선생님이 해준 거 보고 고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촌락 탈출 퀴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촌락에서 삼시세끼를 차려서 멋지게 퀴즈를 탈출 한번 해봅시다. 자, 촌락에서 삼시세끼를 차려서 탈출하는 게 목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퀴즈 주소를 따라갑니다. 이거는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실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반을 선택합니다. 각자 자기 반 알죠? 영상을 보면서 차례차례 퀴즈를 풀면 됩니다. 자, 모든 문제를 다 풀고 퀴즈를 탈출하면 자기 이름을 남겨서 선생님한테 자랑해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중간에 틀리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죠? 틀리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름을 남겨서 선생님한테 자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요 QR코드를 찍어도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QR코드를 사용할 줄 아는 친구는 QR코드를 찍어서 스캔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각 반 담임 선생님들께서 클래스팅에 올려두신 사이트 링크를 올려주실 거예요. 그걸 누르면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재밌는 미션에 참여해서 선생님한테 이름을 한번 자랑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촌락이란 영상을 보고 오늘 배운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습들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곳은 크게 촌락과 도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은 촌락일까요? 도시일까요? 도시는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촌락은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촌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기르는 등 바다를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어촌, 논과 밭에서 곡식이나 채소를 기르는 등 농사 짓는 땅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농촌, 산에서 나무를 기르고 베거나 산나무를 캐는 등 산을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산지촌. 이 세 곳처럼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지역을 촌락이라고 말하며 어떤 자연 환경을 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촌락의 특징과 이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촌락은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에 비해 자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날씨나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부는 날에는 고기 잡기가 힘들고 가뭄이 심할 경우에는 농사 짓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촌락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곳에 모여서 살아갈까요? 옛날에는 사람이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과 농사지을 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이 잘 갖추어진 곳에 촌락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촌락은 산지와 평야가 만나는 곳 또는 평지와 하천이 만나는 곳이나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처럼 서로 다른 모습의 자연 요소가 만나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개 물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된 촌락이 많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준 4학년 친구들 선생님이 칭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 전에 요거 이 부분 아까 선생님이 답 다 불러줬었어요. 빈칸 다 채워줬으니까 빈칸을 모두 채워서 채점하고 틀렸으면 다시 고쳐서 클래스팅에 올려주세요. 우리 알고 있죠? 이렇게 선생님처럼 딱 반듯하고 내용이 다 나오게 찍어서 올려주면 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우리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촌락의 모습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할게요. 이건 저작권이고요. 오늘 고생 많았어요.